우리 연구실은 사람, 환경,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거의 모든 것은 지난 150년 동안의 화석연료 사용의 산물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빠르게 경험했던 달콤함으로 인해 느리지만 치명적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위기를 막기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스마트 그리드 연구실에서는 친환경 깨끗한 전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발전의 가변성은 이미 충분히 크고 복잡한 전력 시스템의 새로운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 공급을 위한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발전기는 대형 회전기가 없고 전력전자 인터페이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계의 전기적 특성의 차이도 존재해서 전력 시스템 전체의 다이내믹스가 많이 바뀌고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전력 시스템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또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의 자세에 큰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죠. 매우 도전적인 문제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엄청난 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한 시대적 과제에 동참하여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멋진 스마트 그리드 연구원들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발전과 송전을 거쳐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하에 전달이 됩니다. 우선 발전 단계에서는 수력, 화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을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발전소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부하는 일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설치된 송전선을 통해 생산된 전기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부하에 전달이 됩니다. 최근 국내 및 해외 뉴스를 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역시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풍력, 연료전지 등의 설치 및 운영이 보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급률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원의 증가로 인해 전력계통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통 운영, 출력 예측, 안정도 유지, 정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력 운영은 화력 기반의 발전을 통해 송전을 거쳐 소비자 부하로 전력이 전달되었다면 앞선 뉴스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력 생산에 신재생 에너지 자원 기반의 발전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전력 계통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해 저희 스마트 그리드 연구실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제어 연구, 내향성 연구, 예측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통로를 전력 송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발전원의 확대와 계통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고전압 직류 송전 시스템 HVDC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HVDC 송전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변환 기기의 기본적인 기능인 전력 제어에 대한 연구입니다. 전력을 제어하면서 AC, DC 전압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며 친환경 발전의 증가와 같은 전력 환경 변화에서도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기본 주파수 외에 고주파 성분이 존재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HVDC의 고주파 영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HVDC가 생성하는 고주파 특성과 전력계통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HVDC 동작 중에 전도 손실, 스위칭 손실을 포함한 다양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수학적 분석을 통해 손실을 계산하고 이 결과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하였으며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GUI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HVDC 시스템 내부 혹은 전력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 시 발생하는 현상과 영향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HVDC와 전력계통을 보호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저희 연구실에서는 HVDC의 기본적인 제어부터 사고, 보호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송전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전력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하 예측과 부하의 영향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부하를 시간별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면 우리는 발전소의 발전 시간과 전기의 생산 비용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시스템에는 발전기의 고장, 송전선의 탈락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모델 기반으로 전력 시스템을 분석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박예리 사고 학생. 상황에서 전력 시스템의 전기를 소비하는 부하의 특성을 정확하게 모델링해야 합니다. 현재 부하는 산업의 발달, 기술의 발달, 환경적 요구로 오토 부하와 인버터 인터페이스 부하가 증가하고 소규모의 신재생 에너지원이 도입 및 증가되어 그 구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빌딩 등의 태양광 풍력 설치로 인해 부하의 시간별 패턴은 신재생 에너지원의 변동성과 전기 소비량의 변동성이 합쳐진 새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스마트 그리드 연구실은 부하 패턴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날씨 데이터와 설비 용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고 딥러닝 구조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부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총 부하에서 신재생 에너지원의 발전량과 실질적인 전기 소비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부하 구성에 발맞추어 오토부하, 신재생 에너지원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하고 측정 데이터 기반의 모델 파라미터 추정과 이러한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하 모델링 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연구원들이 현장감 있는 얘기를 잘 들으셨나요? 정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죠. 다양한 산업협력, 국제협력 과정을 통해 우리 연구실의 학생들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키우며 각 산업계에서 탐내는 최고급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력 시스템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크고 또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높은 품질의 전기가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시대적 과제 해결 과정에서 이 전력 시스템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몇몇 변화는 제법 큰 도전과 위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원들과 저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반갑고 한편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를 포함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는 기후 친화적인 산업을 융성해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 효과를 얻는 그린 뉴딜을 주장하고 추진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 동안 전 세계가 동참하여 에너지 통신, 교통의 주요 인프라를 기후 친화적으로 바꾸자는 주장으로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보다 활발한 연구 지원 활동 계획을 기대합니다. 더욱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엔지니어를 꿈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스마트 그리드 연구실을 캡틴이라고 할까요? 허경 교수라고 하고요. 다음 장 갈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또 AI인데 그런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전력 분야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래도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준비했었던 동영상을 틀었고요. 지금 스마트 그리드 연구실에서는 뭐 동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모델링, 분석, 제어, 테크닉 for renewable rich power grid to support the sustainable energy future and society라고 이제 썼는데 그 안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attribute라고 하면 power electronic interface distributed and stochastic renewable 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예전에 뭐 질문도 받았던 거기 때문에 현황에서 말씀드리면 박사과정 12명, 석사과정 7명, 졸업생들은 되게 지금 26명 정도 되고요. 대부분 가장 많은 순서로 보게 되면 대기업 연구원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소에도 좀 가 있고요. 대학교 교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기업을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준비하는 연구 교수로서 연구 결국은 이제 소장으로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 뭐 저는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주요 해외 협력 기관도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에서 발표한 논문을 기준으로 해외 협력 기관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요 협력 기관이라 하면 저희 연구실에 펀딩을 한 분들이에요. 주로 한국전력이 가장 큰 스폰서였고 그다음에 이제 효성, 캐리, LS 일렉트릭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으로서는 에너지 기술평가원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 이런 곳에서 연구비를 많이 받고 재미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 그림에도 보면 저희가 또 국제협력과제를 통해서 만들었던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하는 국내에서는 상당히 드문 전력 분야의 연구 그룹입니다. 예, 다음 장 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전력망에서 AI 분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AI를 쓰는 이유는 결국은 electric power system의 reliability, 그죠? 그다음에 이제 affordability, accessibility를 좀 더 키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98년도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곳에 입사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AI 제품을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퍼지, 케이아스 심지어는 그다음에 유전 알고리즘 이런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소프트 컴퓨팅, 뭐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이런 애들을 이런 그 기술이 적용된 가전 제품들 이런 것들이 좀 나름 뭐 마케팅 포인트를 주고 또 나름 그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적응성을 좀 반영하는 그런 제품으로서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뭐 익히 아시는 것처럼 컴퓨팅 능력 그런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그런 비싼 결국은 컴퓨팅 디바이스를 넣을 수가 없었고 메모리 결국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적이 된다라고 결국 담는다고 했었을 때 그런 비용을 좀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약간 좀 애매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약간은 흥미를 잃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한 2000년대 초반에. 근데 그런 이후로 사실은 뭐 최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어떤 가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너지를 첫 번째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서 예전에 이제 여러분 제어 쪽이라고 하는 제어 쪽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쪽에서도 전력 설비 쪽에서도 설비 진단, 그다음에 이제 전력 품질 현상 분석, 부하 예측 나름 그 패턴이 있는데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 같은 기술이 딱 그 피처를 잡아내기 딱 적절한 그 스트럭처예요. 그런 어떤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는데 나름 제한적이지만 적용도 되었고 성과도 제법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 프로페셔널의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페셔널리즈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루트코즈 애널리시스도 하고 결국 뭐 나름대로 분석에 있어서 자동화죠, 그죠? 감시 분석에 있어서 자동화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근데 최근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게 새로운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이제 부하단에서는 일렉트릭 비클, ESS.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발전, 송전, 그다음에 이제 배전, 커스터머 쪽에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비헤이비어에 결국은 전력 시스템의 전체의 다이내믹스를 결정하는 인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복잡성이랑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기존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었던 수학적 툴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의 피처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름다운 수식이 안 나오는 겁니다. 뭔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디시전 메이킹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이제 머신러닝의 좀 가치, 그러니까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가 이제 결국은 보여지고 있는 거죠. 뭐 동시에 감시 시스템 때문에도 다양한 설비가 지금 디플로이되고 있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 얘기하는 4B의 특징들 다 만족시키는 형태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고 그런 데이터 축적되는 데이터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데이터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정말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변화가 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스라고 해서 밑에 써놓는 것들은 아까 잠깐도 방송에서 나왔던 거지만 이제 포캐스팅, 리소스 모델링 뭐 이런 어떤 분야들 그다음에 컨트롤 쪽에서는 결국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learning을 더한 그러니까 저 deep neural network 같은 그 개념에서의 그런 것들을 더한 이제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deep reinforcement learning 이런 것들이
결국 수학적으로 표현이 잘 애매한,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걔네들의 제어 특성이 상당히 목적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을 어쨌든 전력 시스템을 계획하고 운영사람 입장에서는 하이레벨에서 봐야 되는데 또 운영도 해야 되는데 협조적으로 제어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툴들이 나름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모델 리덕션, 전통적인 어떤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들,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설비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예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강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전력 시스템 쪽에 저희 연구실에서 나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었던 것지만 저희가 전력전자 쪽에서의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보고 있지만 이런 그 특별히 이제 배전단에서의 모든 현재 변화가 지금 결국은 리뉴어블이라든 것이 배전단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곳, 우리 부하, 전기 부하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배전단인데 그쪽에서 상당한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제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제 연구 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포캐스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일이 상당히 좀 활발합니다. 어떤 그런 어떤 그 포캐스팅의 액큐러시를 보이고 그다음에 데이터에서 제가 호스트가 아니라서 지금 음소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일단은 그런 어떤 그 뭐 로드의 특징을 반영한 로드의 특징을 결국은 이제 나름대로 그 스트럭처를 뽑아낼 수 있는 기존의 수식으로는 어려웠던 것들을 뽑아내는데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가 활용이 돼가지고 한편은 또 어떤 것들이 이런 현재의 값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는가 혹은 이런 값을 나타냈을 때 어떤 요인 때문인가라고 하는 걸 역으로 데이터에서 분석하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돼 가지고 결국은 예측. 이제 미래 전력망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이런 어떤 예측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발전, 송전, 배전, 그다음에 부하, 커스터머 비헤이비어도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상당히 정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하 사용자의 특징도 반영이 되는 형태로 조금 고급진 제어 혹은 운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비롯되는 이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디시전 메이킹, 궁극적으로 이제 전력 시스템을 reliably, 그다음에 이제 affordably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제가 답을 할게요. 약간 지연이 돼가지고 약간 빨리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교수님 혹시 질문 네.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질문을 해가지고 예, 질문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전기전자공학부 17학번 강무현이라고 하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그 스마트 그리드 연구실에서 이제 아무래도 분야가 분야이다 보니까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예. 혹시 그 중에서 KPX 전력거래소와 함께했던 프로젝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KPX랑은 예전에 저희가 결국은 이제 KPX는 송전망에서 개통을 보는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송전망 기준에서 아래를 보게 되는데 우리 결국은 이제 154 KB라고 하는 정말 하이 볼티지에서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상당히 낮은 전압에서 걸려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하라고 하는 부분, 로드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단순하게 뭐 지금 이 순간에 P와 Q를 액티브 파워로 얼마나 소비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다이내믹스를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제 커다란 전력 시스템도 커다란 제어 시스템이고요. 엄청난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KPX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하의 모델링, 그런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캡처할 것인가,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것인가. 지금 이제 여기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배전망에서 지금 액티브 컴포넌트, 그러니까 에너지를 결국은 제공하는 설비들도 증당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주로 소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컨트롤러블한 엘리먼트에 대한 다이내믹스가 사실은 예전의 방법들, 여러분들 예전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존의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수준의 모델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시키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를 반영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다이내믹스를 이제 표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 모델링 쪽이에요. 네, 결론은. 그다음에 이제 네, 리뉴어블 감사합니다. 에너지 모델링, 리뉴어블 에너지 모델링 쪽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했네요. 강모현 학생. 그래서 전통적인 제어 시스템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코어 AI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단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 그 구조, 약간 이제 재미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담겨 있는데 전통적인 엔지니어링 쪽,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을 해결할 때 다양한 방법론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I가 될 수 있는 거죠. 머신러닝. 근데 그 배경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럼 마칠게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